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속정학 네 번째 강의면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사회보험은 진짜 내용 많고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내용 많고 어려운 대신 여기 이 부분도 평생학습처럼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다는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많고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극복합시다. 네, 좋아요. 자, 사회보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하게 배울 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고 국민연금은 사실 이게 이름이 명칭이 보험은 아니죠. 명칭이 보험은 아닌데 이제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우리가 크게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다. 이거만 알면 됩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자, 고용보험의 요율입니다. 여러분, 고용보험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업급여와 그 다음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거를 고안직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안직능. 선생님도 앞으로 고안직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있고 우리가 보통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안직능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안직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기업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실업급여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보험료 요율이 있는데 요율은 뭐냐고 하면 그냥 이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에요. 보험료 내는 금액은 자신의 급여에 비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따라서 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근로자는 0.9% 내고 사업주는 0.9%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자가 자신이 0.9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0.9를 부담해서 총 1.8%를 내게 됩니다. 총 1.88%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안직능 사업을 위해서 따로 냅니다. 근데 이거는 근로자는 내지 않고 사업주만 내요. 사업주만 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주가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전체를 위해서 국가의 사업주가 돈을 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50인 미만은 0.25, 그다음 150인은 0.45, 그다음은 1000명은 0.65, 그다음에 1000인 이상 그리고 국가지방자치 여러분 이게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사업은 1000명이 안 돼도 무조건 제일 높은 0.85%를 내야 해요. 네, 알겠죠? 그리고 1000명이 넘으면 보통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불러요. 네, 1000명 넘으면 대기업입니다. 계속 볼까요? 자, 그 다음 하나씩 잘 살펴봅시다. 자, 고용보험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이 있었죠. 네, 고안직능이 있고 자, 그러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급여에는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랑 자세히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제 취업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실업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촉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안직능 있죠. 고안직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 활용되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소기업의 복지를 조력하는 역할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육아휴직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생님은 일단 쉬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보수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결원 없는 사람이 생겼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임시직을 또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두 배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용된 사람 휴직하니까 돈 줘야 되고 그다음 이 사람 대신해서 뭐 더 일할 사람 돈을 줘야 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육아휴직 써야 되는 입장에서도 내가 기업에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꺼리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중소기업한테 돈을 줘요, 그냥. 그럼 돈을 줘서 이제 이걸로 휴직한 사람 돈 주고 너는 원래 그 월급 주던 걸로 임시직 뽑아서 사용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환직능 사업이다 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복지 정책이 많습니다. 네, 뭐 출산, 그 다음에 육아휴직, 뭐 병휴직 이런 것들 돈 주라고 네,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자, 실업급여의 지금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자, 수급 자격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급 자격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일수 다 외워줘야 돼요. 자, 잘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직일이라고 적혀있죠. 이직일. 자, 이직일은 뭐가 이직일이냐고 하면 실업이 인정된 순간 있죠. 실업이 인정된 날짜를 이직일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이게 궁금하죠. 선생님, 이게 실업 인정이 뭔가요? 내가 그냥 직장 잃으면 실업 인정?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잃고 그 실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용보험부에 가가지고 내가 실업 상태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실업이네. 오케이, 당신은 지금부터 실업 상태가 맞습니다 라고 그 선고를 받아야 실업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이직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업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달라요. 네. 여러분, 이게 일을 시작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직일, 그러니까 실업을 인정받은 그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가 50살 넘는지 50살보다 적은지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피보험기간. 자, 피보험기간은 쉽게 말해서 그냥 근로기간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근로기간이 짧으면 120일까지, 그러니까 1년 미만이면 12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이 넘으면 네, 최대 270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2살에 만 52세에 실업을 당했어요. 자, 만 52세에 실업을 당했으면 여기에 해당하죠. 네. 근데 선생님이 이 직장에 몇 년 일했냐? 선생님이 15년 동안 일했어요. 15년. 자, 그럼 15년 동안 일했으면 선생님이 10년 이상 일한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270일 일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70일 일치만큼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구직한 일수 비례해서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0일 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200일 끝난 시점에 선생님이 새로 취직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270일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200일만큼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주지 않고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돈이 나올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이직일은 실업이 인정된 날짜부터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 기간은 뭐죠? 쉽게 말해서 일을 한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자, 1년 미만은 1년 미만, 그 다음에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하고, 늘는 건 쉬워요. 30일씩 늘어요. 30일씩 늘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얘 빼고 나머지 30일씩 가산해 준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50세 이상이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때는 좀 가산해서 준다. 전부 다 30일씩 느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구직급여 중에 이제 각각 더 알아봅시다. 자, 지금 훈련 연장급여라고 있는데, 훈련 연장급여는, 자,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에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연장급여를 받는 겁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뭐죠? 미안합니다. 말만 하면 목이 메이네요. 자, 그 훈련 연장급여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할 의사가 있어. 근데 지금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어. 그럼 이제 이때 아무 때나 취업할 수는 없죠. 그때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네, 임금을 주는 거고,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말하면 이 훈련 연장급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 연장급여니까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연장 급여는 취업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취업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 의지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냐? 뭐 내 심장을 열어서 보여줘? 불가능하죠. 그런 게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써서 어떤 회사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치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능력도 있어야 돼요. 뭐냐면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취업 의지는 있어. 이력서는 맨날 써. 근데 면접 보러 안 가. 이건 뭐죠? 취업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실업급여 안 줘요. 네, 실업급여를 줄 수 없고, 네, 실업급여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이게 궁금하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업이 됐어요. 근데 실업된 이유가 다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팔을 크게 다쳐서 이제 억지로 실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훈련 연장 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취업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팔을 다쳐서 능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억울하게 직장도 잃고 실업급여도 못 받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급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개별 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상병 급여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연장 급여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팽하는 거는 복지 차원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훈련 연장 급여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제 개별 연장급여 읽어봅시다. 개별 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적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가 있죠. 그 일자만큼 다 받았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 동생이 너무 아프네. 근데 선생님 동생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취업 의지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근데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동생이 딱 한 달만 내가 간호해주면 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그러면 취업을 포기해? 아니면 뭐 돈도 없는데 대출 받아서 동생 간병해? 아니면 동생을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선생님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제도가 개별 연장 급여입니다. 개별 연장 급여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급여를 조금 더 연장해서 줄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개별 연장 급여, 말 그대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특별 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자, 특별 연장 급여는 이제 개별이 아니라 특별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자, 특별한 사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실업의 급증 등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소정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 이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코로나. 요즘 뭐 코로나가 난리였죠. 진짜 코로나가 난리였는데, 자, 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훈련 연장 급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이제 면접도 보고 하고 싶은데, 이제 훈련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다 와가고 있어요. 근데 면접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볼 수가 없어. 면접을 봐야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접도 못 봐. 그럼 선생님 면접 못 보니까 선생님 또 굶어 죽나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거는 그 누구 잘못도 아니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제 선생님 같은 뭐 불특정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제도가 특별 연장 급여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업의 급증 사유가 인정이 되죠. 코로나 같은 사안은. 그럼 이때는 오케이, 지금은 면접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열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너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너한테 조금 더 임금을 줄게. 얼마만큼? 60일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줄게 라고 하는 게 특별 연장 급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특별 연장 급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 급여입니다. 자, 상병 급여는 말 그대로, 자, 이거 딱 봐도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것 같죠? 자, 수급자가 실업 신고한 이후에 질병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직급여에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 상병 급여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질병이나 출산을 한 사람은 취업 의지는 있다고 해도 취업 능력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맞나요? 그럼 이렇게 취업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고 아니면 출산했는데 뭐 이거를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실업급여 안 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네,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네, 상병급여는 말 그대로
그 뭐 취업 의지나 노력이 없더라도 그 질병이나 출산 같이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을 안 하더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법 체계를 보면 생각보다 참 잘 만들었죠. 네, 우리나라가 참 이런 거 보면 또 복지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급여고, 개별 연장급여, 이건 뭐죠? 구직급여 다 받았어. 근데 좀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어. 이제 이럴 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특별 연장급여는 뭐죠? 이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면 뭐야? 그때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상병급여는 뭐죠? 상병급여는 아프거나 출산한 사람은 취직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상병급여다 라는 거고,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급여 있죠. 네, 급여, 왜 이게 이름이 왜 급여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국가가 여러분한테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수당이 있고 급여가 있어요. 수당과 급여의 차이는, 여러분 수당은 세금을 뗍니다. 수당은 세금을 떼고 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라고 적혀 있으면 뭐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이 세금 떼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시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않는 이유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상식이 느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취업 촉진수당 봅시다. 자, 취업 촉진수당도 하여튼 실업급여의 한 부분이에요. 실업급여 중에 자 구직급여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취업 촉진수당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씩 봅시다. 자,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이게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주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 이게 실업급여가 아무래도 좀 공짜로 나오는 느낌이죠. 그럼 사람들이 끝까지 다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받아 먹는 건 솔직히 상관없는데, 이 젊은 시기에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지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업급여를 줄여, 이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주던 거를 줄이는 거는 말도 안 돼요. 뭐라 해야 되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럼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면 또 그것도 강화가 되니까. 네, 그 방법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는 겁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죠? 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취직을 빨리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떼주는 거예요. 네, 실업급여를 떼주는 거고. 그다음 거 봅시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이제 좀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싶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맨날 사무직에서만 일을 했었는데, 근데 나는 용접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용접을 그럼 나 지금 배우고 싶은데 용접 배울 돈이 없어. 근데 용접만 배우면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죠?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을 줍니다.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학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직접적으로 수당으로 받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다 이게. 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뭐 국비 지원 무료 학원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광역구직활동비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마케팅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지역에는 마케팅 회사가 없어. 근데 서울에는 많아.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울에 면접을 보고 와야겠죠. 근데 서울에 면접 보고 오려고 하면 갔다 오는데 돈만 10만 원이 들어. 근데 내가 그 10만 원이 없어서 못 가. 그럼 너무 가슴 아프죠. 이제 그럴 때 넓은 지역을 구직활동, 넓은 지역에 대해서 멀리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광역구직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갔다 오는 출장비 아니죠. 교통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주비입니다. 이주비는 이제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취업이 됐어.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 이사를 할 돈이 없네. 집을 이사할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죠. 이제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참 잘 돼 있죠. 네, 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다음 거 볼까요? 자, 그다음에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 아까 고용보험 있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빼고 고용보험과 지금 두 번째 산재보험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산재보험도 여기 보면 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막 급여가 엄청 많고 연금도 있고 장례비 이렇게 있는데, 먼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나눠 살펴볼 건데 아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해주면 급여는 뭐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요양급여 먼저 해볼게요. 자,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업무상 재해로 다 쳐야 돼요. 업무상 재해라는 게 뭐 사실 범위가 포괄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혼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선생님 혼자 축구하다가 선생님 혼자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발 다쳤어요. 이거 산재 될까요? 네, 보통 안 되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수업하다가 교탁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선생님이 골절됐어. 이런 건 해줘야겠죠. 네. 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3일 초과하는 경우에 치료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수업하다가 뭐 조금 다쳤어. 여기 조금 끓혔어. 그럼 밴드 하나 붙이면 되겠죠. 이런 건 돈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보건실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돈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 거. 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자, 이제 휴업 말 그대로 일을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쉬게 된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큰 거겠죠. 자, 업무상 재해로 중요한 거.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1일 평균의 70%를 지급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외벌이에요. 선생님 혼자 막 가족 뭐 3명, 4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쳐가지고 지금 돈이 안 나와. 그럼 선생님 가족 돈을 쫄쫄 굶어야겠죠. 그럼 또 선생님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이 되면 어떻게? 선생님 1일치 평균 임금의 70%를 줘요. 얼마만큼? 쉬는 만큼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한정 쉴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만큼은 70%를 줘요. 네, 이게 산재보험이고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장해급여입니다. 장해급여. 자, 장해급여 보면 자, 업무상 재해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있죠. 보면 자,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그 치료가 됐다는 것 같은데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았다. 지금 이 두 개의 말이 이상하죠. 아니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장애가 남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는 완전히 나은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치유는 더 이상 병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조금 잔인하게 선생님이 일하다가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 손가락 2개가 잘렸죠. 그럼 지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 손가락 2개가 생기진 않죠. 네, 그렇다고 선생님이 지금 장애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선생님 손은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되었지만 장애는 남아있죠. 이런 경우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는 완전히 낫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그 용어가 상태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에 돈을 주는데 이거는 급수에 따라서 급수가 높으면 연금으로 주고 급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수가 높다라는 말은 보통 1급에서 아마 4급까지 의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급에서 4급까지 장애 등급을 받은 거면 현실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해요. 막 좀 과장해서 한쪽 팔이 아예 잘린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다시 일하기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한 번에 주면 이 사람이 뭐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돈을 조금씩 계속 줍니다. 연금 형태로 돈을 조금씩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장애급여다. 장애급여. 네, 장애급여는 네. 그다음보다 자 간병급여를 보면 간병급여는 뭐죠?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간병인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병인을 사용했다고 해도 나중에 청구하면 돈을 줍니다 보통. 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양급여는 뭐죠? 그 다쳤는데 3일 이상 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거는 병원비를 주는 거다. 이게 요양급여고 자 휴업급여 이건 뭐죠? 내가 지금 3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어. 그럼 선생님 가족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주는 돈이고 자 장애급여 이건 뭐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상태가 변하진 않아. 근데 장애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그 장애를 조금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 그 돈을 주는 게 장해 급여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간병 급여는 말 그대로 간병인 고용했으면 사용하는 돈이 간병 급여입니다. 네, 생각보다 잘 돼 있죠. 그다음 것도 봅시다.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 중에 또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족급여도 이것도 심각해요. 유족급여는 이제 장해급여보다 더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재해로 아예 사망하거나 사망이 추정될 경우 유족한테 주는 돈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외벌이였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와이프하고 뭐 자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보전할 수 있게 주는 게 유족급여입니다. 유족급여. 네. 당연히 급여기 때문에 소득이 안 잡히겠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상병보상연금. 자, 상병보상연금은 이겁니다. 자, 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사람이 2년이 지난 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요양급여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휴업급여 대신 주는 거니까 휴업한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2년 넘게 길어지면 휴업급여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상병보상연금을 줍니다. 네, 근데 상병보상연금을 주면 그 금액이 아무래도 줄 거예요. 그리고 휴업을 2년 이상 한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 어렵고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친 거기 때문에 이제 연금 형태로 돈이 나옵니다. 상병보상연금. 네. 근데 여러분이 그 이 산재보험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받기는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이게 업무상이라고 증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장애 등급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막 병원 가가지고 지정된 병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등급을. 그러니까 지정된 병원 가서 등급 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건 너무 멋진 행위고 이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치면 네,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다음에 장례비입니다. 여러분 장례비는 자 근로자가 업무 상태로 사망한 경우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한 금액을 유족한테 지급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120일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래에 사용된 금액 중에 121분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뭐 121분 받을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자 121분 받을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이었는데 어떤 사람 뭐 장례를 치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비가 실제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실비 형태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500만 원 주지 않고 1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또 궁금하죠. 아니 그 장례비 이게 왜 있는 거죠? 실제로 뭐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장례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진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장례비가 이게 보통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고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죠.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정말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장례비 다 낼게. 오케이. 그 장례 진행해줘. 얼마나 가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거 돈을 줄 테니까 장례만 좀 이렇게 해달라고 보통 부탁을 많이 하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이렇게 뭐 국가에서 돈도 해주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고인 넋은 길어져야지. 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례비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실제로 받기보다는 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받는다라는 게 네,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급여. 자, 여러분 직업재활급여는 뭐죠? 이제 재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계속 팔이 조금 어깨가 계속 빠져. 업무상 재해 때문에 팔이 계속 빠져. 근데 그럼 일하는데 어깨가 계속 빠지면 안 되니까 어깨 근육을 좀 키워야겠죠. 그럼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데 그때 필요한 병원비 이런 거 주는 게 직업재활급여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실비 형태로 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애특별급여입니다.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는 여러분 이거 특별이죠. 이 특별급여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특별급여는 그 손해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손해배상. 자, 봐주세요. 자, 장애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기책으로
그 근로자의 장애가 남은 경우에 손해배상에 가름해서 주는 거고, 유족급여는 사업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에서 가름해서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건 예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자, 그 공사 현장인데 안전모를 안 주는 거예요. 안전모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안전모를 안 줘.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안전모 좀 사주세요. 안전모 사주세요. 안전모 사주세요. 몇 번을 말을 했어. 근데 안전모를 안 사줬어. 근데 그 위에서 갑자기 그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선생님 머리에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뭐 갑자기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사업주가 잘못한 거죠. 네, 그럼 사업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주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민법상으로. 근데 이제 이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실제로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기간도 길어져. 그럼 그 기간 긴 동안 나는 살아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그러면 근로자가 너무 약자니까 그 근로자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 특별 급여 형태로 사업주가 빨리 돈 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장애 특별 급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애 특별 급여와 유족 특별 급여 이거는 그 사업주가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사업주가 잘 안 줘요. 왜 안 주냐고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순간 아무래도 또 좀 다양한 그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잘 안 주고 그냥 위로금 형태로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 특별 급여는 이걸로 가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참 그렇죠, 세상이.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몇 번을 돌려봐서라도 이 내용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외웠으면 좋겠고 다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외우면 시험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쉬워요. 네, 우리 열심히 복습해서 이 내용은 마스터하고 넘어갑시다. 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